이제 이걸 어디에다가 써먹는지 전자기학 우리 책에서 디렉델타의 활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요 구를 제가 하나 그렸고 그 안에 중심 원점에서 이런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점에서는 어떤 값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0인 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하가 있죠. 그래서 전하에 일단 전기장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데 쭉쭉쭉 방사상으로 구형으로 쫙 퍼지는데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이게 벡터들이 크기가 점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는데 그게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금만 멀어져도 아주 작아지는 그런 값들, 그런 벡터장이 펼쳐지죠. 전기장, 중력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지금 발산을 보자면 델하고 벡터장 해보면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0인데 중심에서만 어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중심 외의 부분에서는 전부 0이 되는 이런 상태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 점에서는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이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디렉 델타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기학 책에 쭉 따라가려면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한데 사전 작업으로 첫 번째는 그 발산이 좌표계별로 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교하는 직교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XYZ 이렇게 세 개의 기죠. 그러니까 세 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x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z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것은 이렇게 해서 스칼라 값이 나오는 이게 흔히 했던 직교좌표계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구좌표계에서는 이게 다소 좀 약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그 기절을 XYZ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그 한 목표 점까지의 R값 해당되는 이제 방사상의 R 벡터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 내려오는 세타 값에 해당되는 D 세타 또 이제 그 XY 평면에서 경도에 해당되는 거죠. 지구로 보자면 그게 이제 파이 값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R 세타 파이로 이루어지는 요 구좌표계의 발산은 이 복잡한 그 계산을 거쳐서 일단 우리 책에는 결과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은 수리 물리학 책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소 복잡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R제곱분의 1의 라운드 R의 라운드 R제곱 VR 이 VR이라는 게 요 좌표 이 벡터 이 벡터장에 이제 R 벡터에 해당되는 성분 값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더하기 R 사인 세타분의 1의 R 세타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사인 세타 V 세타 이게 말하자면 XYZ VX, VY 대신에 이제 VR, V 세타 이런 거죠. 플러스 R 사인 세타분의 1의 R 파이 분의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 V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소 좀 복잡하지만 이렇습니다. 그 이제 준비 운동 두 번째는요. 그 우리가 그 공간적 분을 면적 분으로 바꾸는 그 발산 정리 있죠. 발산 정리. 그래서 그게 면적 분에 해당되는 게 V 벡터하고 면적 벡터, 미소 면적 벡터인 dA 여기에 쓰이는 요 dA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는 저 위에 그려진 제가 자그맣게 그려진 저 구좌표계에서의 그 미소 말하자면은 그 최적
예,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여기에서 이 미소 최적에서의 그 가로, 세로, 높이 요 세 가지 각각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봐서 거기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는 빼고요. 이제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면적 벡터 DA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높이에 해당되는 게 예, 구표면에서부터의 그 높이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D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에 해당되는 게 이제 DR, D 세타 이걸 가로라고 하죠. 이걸 가로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게 R 사인 세타 D 파이 요거는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반복해서 이제 몇 번 더 나중에도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세로로 해야 되겠군요. R D 세타를 세로라고 하고 가로에 해당되는 게 이제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두 개를 곱한 게 미소 면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벡터니까 기저 그러니까는 R 방향이잖아요. 이 R 방향의 기저를 하나 딱 주면은 요 세 개를 곱하면 이제 DA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면적의 법선 벡터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까만색으로 정리해서 써보자면은 요 미소 면적 벡터에 해당되는 것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거기에 기저 R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DA 벡터 이제 미소 면적 벡터가 되죠. 요것도 이제 이후에 논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3차원에서 디렉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에서는 이제 X, Y, Z를 다 따지는 건데요. 근데 이 셋을 그냥 곱해버리면 그 3차원의 디렉 델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표기는 이제 이게 세제곱. 근데 여기에는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요 세 개, 그러니까는 R 벡터는 X, I, 플러스 Y, J, Z, J, K가 되는 요렇게 좀 R 벡터, 위치 벡터를 쓴다면 즉 이제 이거 쓰면 X, Y, Z 이렇게 표기해도 되죠. 이렇게 표기하면은 요 R 벡터가 X, Y, Z 세 변수로 가는 3차원의 이제 위치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축약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성질이 0일 때 X, Y, Z 모두 다 여기에 0이면은 전체적인 값이 어떤 값을 갖고요. 이게 0이 아닐 때에는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꼴이기 때문에 그 세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요 X, Y, Z가 모두 0이 되는 영역에서는 어떤 값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적분해 봤을 때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인테그랄 R 벡터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미소 최적 D타우를 써주고 여기에는 이제 모든 공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요. 하여튼 그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했을 때에 1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X, Y, Z 세 개니까 3중 적분이 되는 거예요. X, Y,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dx, dy, dz 요게 말하자면 이게 d타우였죠. 이거 근데 요런 적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적분의 핵심은 이런 적분 이제 3중 적분은 차례대로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X부터 얘하고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델타 마이너스 반에서 그래서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요거는 1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는 것이 두 개 dy 다시 디렉 델타 z dy dz. 그래서 뭐 같은 원리로 y끼리 하는 거 이것도 또 1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남는 거는 인테그랄 dz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만에서 무한대까지 정의에 의해서 1이 나는 거죠. 차례대로 다 했을 때 3중 적분 해보면 1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의 디렉 델타를 말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뭐 요 세 개를 쓰면 되는데 이 표기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교재는 쓰고 있는 그 기초 전자기학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듯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벡터장이 있는데 이제 그 벡터장이 뭐냐 어떻게 되냐면 이제 r 제곱분의 1 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미분전자 할 때 했던 직교좌표기 XYZ로 돼 있는 이제 그 벡터장이 아니라 구좌표계로 표현한 그런 이제 벡터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r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데 r제곱분의 1에 r 이게 이제 그 기저 벡터죠. 기저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요 벡터장에서는 다른 기저들 그러니까는 r 세타 파이 요것들은 전부 0인 그래서 쓰지 않은 그런 벡터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XY 직교좌표계에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X에 해당되는 것만 살아있는 이런 벡터장도 가능하듯이 지금 현재 요 제시된 벡터장은 X 저기 R만 있고 나머지 파이라든지 세타 이 기저에 해당되는 성분들은 없는 그런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이 구좌표계에서는 이 R방향이라는 게 이제 중심에서부터 그 구를 향해서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저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 구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 R방향. 근데 이제 크기를 보면은 R제곱분의 1이니까 원점에 가까울 때는 엄청 큰데 여기 거리가 이제 2배 멀어질 때마다 4배씩 작아지는 제곱의 형태로 작아지는 이런 벡터장인데요. 이런 벡터장이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죠. 이게 이제 그 전화 Q 전화가 있을 때 여기에서 펼쳐지는 이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방사상으로
법칙 나가고 역제곱의 법칙 r제곱분의 1 그리고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멀어질수록 점점 미치는 힘은 작아지니까. 뭐 이게 중력도 그렇잖아요. 중력도 이거 물론 당기는 힘이지만 중력도 보면은 방향만 다르지 역제곱의 법칙이죠. 인버스 스퀘어 로에서 여기 이제 어떤 교양서적에서도 이걸 주제로 한 교양서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학 교양서적 역제곱의 법칙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세계가 가능하게 한 우리 우주가 가능하게 한 법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설명도 있죠. 중력 같은 경우에 설명, 중력이나 전기장의 이게 이제 역제곱의 법칙일 수밖에 없는 설명들이 있죠. 그거까지 하면 너무 설명이 너저분해지니까요. 여하튼 요거는 문제는 이렇게 냈는데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전하 Q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낸 그런 퀘스천이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발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막 뻗어져 나갈 때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아주 번듯하게 잘 그려져 있던데 이렇게 뻗어져 나갈 때 원점서부터 가까운 데는 굉장히 크지만은 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작아지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발산을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특정 지점이 아니라 모든 지점의 발산이 혹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발산과 관련된 뭐 우리가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전부 다 직관적으로 딱 봐서는 발산이 0이 아닐 것만 같은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이게 또 0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나 다 0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평행한 벡터들로서 역제곱이다 이런 식이면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발산이 음이 나오겠죠.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건 많고 나오는 게 이제 적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방사당으로 펼쳐지는 거라서 여기서는 큰 게 들어가긴 하는데 나올 때 이게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한번 계산상으로 확인해 보죠. 그래서 계산상으로 또 확인했을 때 실제 이제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0이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면 모든 지점이 다 0이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원점에서 뻗어져 나오니까 이 원점 요 부분에서는 발산이 0이겠냐? 아니겠죠. 여기는 말하자면 소스인데 셈인데 거기에서 이제 뻗어져 나오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0은 아닐 거예요. 근데 계산상은 또 0이 나와. 하지만 또 이거를 우리가 그 발산 정리 있죠. 발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간적 분을 선적분 형태로 바꿔가지고 또 계산해보면 답이 또 나와. 4파이로 이게 또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왜 이게 다르게 나오느냐. 이게 그러면 발산 정리가 틀린 건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하고 이걸 인테그랄 했을 때 어차피 0이니까 다 인테그랄해도 0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인테그랄한 건 요거랑 면적분하고 같은 건데 면적분에서 또 4파이가 나오고 그림상으로 봐도 이거는 전반적으로 요 원점 같은 경우는 0일 리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일단은 지금 요 발산 계산에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요 발산의 결과에서는 R이 0일 때는 안 되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보면 분모에 R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착실하게 발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요거의 발산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요 벡터장을 아까 대충 그려봤죠. 그 반지름의 그 지점에 이제 그 원점에서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리고 방향 자체는 이제 R 벡터의 방향인 방사장의 그 방향에 이제 벡터장 그려졌었고요. 계산해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델 내적 V 요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구좌표계에서 발산이 이렇게 계산이 회색에 요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VR이라는 게 이제 요게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V세타는 아까 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기저의 그 성분에 대한 게 0이니까 이거 날라가고, 또 여기서도 V 파이에 대한 걸 넣는 것도 이것도 아까 이 벡터장에서는 파이 기저의 그 성분 0이니까 이것도 그냥 날라가 버려서 요것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VR 대신에 이제 여기에 R 제곱분의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슉슉 해서 남은 게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 R에 라운드 1만 남은 거죠. 숫자를 편입하면 0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건 0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비록 0이 나오긴 했는데 요 R제곱분의 1 요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발산을 구하는 데에서는 이 값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공간에서 전부 0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R은 0일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 0인 셈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참고적으로 그래서 뭐 아까 요거 인테그랄 했을 때 요 공간적분이 면적분 형태로, 그래서 아까 그 3차원 약간의 도식에서 보자면은 이런 거죠. 이 인테그랄의 경우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를 한번 상정해 보요. 구 내부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지점에 발산들을 다 더한 것은 이 설정된 구 표면에서 나가고 있는, 여기서 뚫고 나가고 있는 요 벡터들, 요 벡터장의 벡터들이죠. 요 벡터들과 요 미소 면적 dA, 요 미소 면적 사이에 내적들을 전부 다 더한 거. 이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그 벡터들의 크기를 다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요게 요 두 가지가 같다는 게 이제 이게 발산 정리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0이 나와버렸지만 인테그랄 해도 다 어차피 다 에브리웨어 0인 걸로 나왔으니까 다 0이 나왔지만
요 결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꽤 뭔가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를 한번 R용 반지름 R인 구를 상정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벡터장들이고 요거는 그 구의 표면에 있는 미소 면적이잖아요. 하나. 그거 전부 다 인테그랄한 거. 그래서 요 써보면 V는 역시 요거 맞죠. R제곱분의 요거 R벡터만 있고 나머지 파이 부분은 없는 형태고, 요 미소 면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구의 한 표면인 건데, 다시 한 표면인 건데, 여기에 보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이 가로 부분이 하나가 이제 그 지난번에 최 선생님과 같이 구해봤겠지만은 R sin 세타 D 세타가 되고, 또 높이에 해당되는 게 R D 파이가 되고, 잠깐만요. 좀 바뀌었네요. 가로가 되는 게 아마 R D 세타가 되고요. 요 가로 크기가, 요 세로의 미소 면적 크기는 R sin 세타 D 파이가 돼서 요 두 개를 곱해준 요 미소 면적, 그게 이제 R 제곱에, 여기서 라지 R로 했는데 R 제곱에 sin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면적에다가, 이 미소 면적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R 벡터를 곱해주면은 이게 D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적을 구하는 꼴로 우리가 갈산 정리해서 면적분을 구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아까 설명했듯이 이 V 벡터가 나가는 것과 그 미소 면적에서 이 미소 면적 벡터 두 개의 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내적 또 스칼라법을 해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적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뭐 이 성분끼리 곱해주면 나머지 요거 두 개는 캔슬 되죠. 그러니까는 1이니까 두 개 똑같은 거를 내적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R 제곱은 싹싹 사라지고, 뭐 요것도 이제 없어지고, 요 알맹이만 이제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D 세타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부분을 적분해 주면 되는데, 요 앞부분을 이제 적분한 거는 사인 세타 D 세타 이거 적분 어떻게 되나요? 뭘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해야지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적분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슉슉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2가 되네요. 요게 2고, 요거는 지금 앞에 여기 1이 숨어져 있는 거니까 요건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파이죠. 파이에 0에서 2파이까지. 요거는 2파이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2파이. 그래서 2 곱하기 2파이 4파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면적분은 4파이가 나왔는데 R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4파이예요. 무슨 말이냐? 요 원점만 좀 포함되는 구라고 하면은 작게 이렇게 잡아도 표면적분을 해봤을 때 나가는 벡터들, 벡터장의 벡터들을 다 더해도 4파이고, 이걸 크게 잡아가지고 이 표면적으로 나가는 거, 표면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많이 이거보다는 좀 작은 것들이 나가겠죠. 그 작은 것들을 다 또 이렇게 내적해서 접근을 해도 어차피 4파이, 이거보다 더 크게 이따만치하게 잡아도 이거는 4파이가 나온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건 꼭 원이 아니라도 그냥 뭐 정육면체든 찌그러진 어떤 모양이든 원점만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4파이가 나오죠.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값이 안타깝지만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다르게 나온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요 발산이 원점에서의 강력한 이 발산 엄청 강력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원점에서 나가는 원점에 아주 가까운 벡터는 R 제곱분의 1이 거의 뭐 무한대까지 가는 정도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0.00001 떨어진 곳 원점에서, 그럼 그거를 제곱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 분의 1이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면적분을 갖고 온 수식에서는 그 안쪽 이 원점에서의 그 강력한 발산,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4파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요 공간적분 형태의 발산 계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3차원에서 지금 현재 3차원에서 원점 아는 0이 원점에서만 엄청 큰 값이 나오고 무한대 가까운 값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R이 0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이 값이 0인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앞에서 얘기했던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3차원의 디렉 델타를 활용할 타이밍이 됐네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3차원) 세제곱 디렉 델타, R 벡터 이제 위치 벡터라고 했죠. 요거는 고배 형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인테그랄 했을 때 3차원이니까는 미소체죠. d타우, 여기는 이제 3개, 3개 dx, dy, dz, 이 3개 곱한 게 결국 d타우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차례대로 했을 때 1, 1, 1 돼가지고 전부 1이 되는,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했을 때 1이 되고, 그리고 그 원점 부분 외의 부분에는 전부 다 그 0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디렉 델타는 거의 무조건 적분에 이제 활용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fx에다가 디렉 델타 x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인테그랄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값을 0, a, 특정 값을 뽑아내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이제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활용은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델하고 v 그러니까 우리 벡터장 이 벡터장이 뭐였죠? 여기서는 r제곱분의 r 요거였죠. 요 벡터장 그러니까는 전기장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발산을 쭉 구해봤을 때 대체로 다 0이 나오는데 이제 예외는 r은 0인 경우 0이 아닐 때만 이제 그렇고 이 r 벡터가 이제 0인 경우 원점인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나오고 요거를 이제 면적분 형태로 바꾼 거 그러니까는 r제곱 요거와 dA 하고 전체적으로 이 면적분한 거 이거 할 때는 4파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쓰되 r은 0에서는 이제 적분했을 때 4파이가 나온 0을 이 원점을 포함한 그리고 이제 그 적분에서는 4파이가 나올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요 발산을 전부 공간 적분한 것이 요것이 값이 이제 4파이가 원점에서는 요게 나오고 원점 벗어난 곳에서는 원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0이 나오는 형태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테그랄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은 요게 지금 이 값이 r은 0일 때와 r이 0이 아닐 때가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여기는 전부 적분값이 0이 나오고 여기는 4파이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만 써보면 적분 빼고 알맹이만 써보면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적분식이 모순 없는 그런 발산 정리로 변환했을 때에도 서로 둘 다 만족되는 모순이 없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한번 써보고 한 발 더 나갈 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만 깔끔하게 써보면은 발산 여기에 이제 원래 v 벡터가 들어갔는데 그 v 벡터가 뭐였냐면 r 제곱분의 r 해트 이 벡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알맹이만 써본다면 디렉 델타 3차원이니까 h 벡터 r 벡터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요것도 한번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새로 써볼 수 있다. 새로 써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델 r분의 1 요거는 그레디언트죠. 발산 아니고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안에 있는 게 스칼라장 벡터장 아니고 스칼라장이에요. 스칼라장인데 요거는 어떤 형태냐면은 원점에서부터
값이 이제 반비례해 가지고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값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3값들이 이 삥 둘러서 이 R이니까 이 9를 이루는 요 삥 둘러서 요 9는 전부 다 만약에 3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여기 3분의 1로 합시다. 여기까지 거리가 3이어서 여기서부터 3인 거리선 3분의 1 값들이 전부 써지는 거죠. R분의 1이니까. 여기 2배인 만약에 6지점이다. 원점에서 6만큼 떨어진 지점들의 9. 요 9는 6분의 1이 되고, 이런 형태의 벡터장, 스칼라장인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다 이 등 포텐셜들에서 전부 여기에 이런 등 포텐셜의 수직인 벡터들이 나오잖아요. 벡터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그러려고 지금 쓰는 건데,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전자기학 책의 그 39페이지에 있는 구좌표계에서의 델타 t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레디언트. 그래서 원래 그 직교좌표계에서는 그냥 이거였잖아요. 라운드 x 라운드 t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t j 플러스 라운드 z 라운드 t k에서 요 기저를 붙여줘서 그 세 가지가 합성된 어떤 벡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직교좌표계에서 그렇고, 구좌표계에서는 어떠냐? 구좌표계에서는 한번 써볼게요. 라운드 x 라운드 r.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로 표현되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에, 그다음에 여기도 기저 붙여줘야죠. 기저는 r 플러스 r분의 1에 라운드 세타 라운드 t 세타 기저 더하기 r 사인 세타 분의 1에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파이. 요런 형태로 이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이 t 대신에 r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요 경우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따라 써보죠. 그러면은 라운드 r분의 1에 요거 여기까지 써보고, 일단 플러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세타로 t를 미분하잖아요. r분의 1을 세타로 미분하면 뭡니까? 이거는 상수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세타가 없으니까 0이죠. 자, 다음 항도 보면은 파이로, 요 r분의 1을 파이로 미분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고맙게도 파이 안 들어있어요. 상수와 똑같으면 0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만 남습니다. r분의 1을 r로 미분하면 뭡니까? 그러면 이게 r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고, 하나 더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2승, 즉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요거 r 벡터까지. 그래서 결국 결과만 쓰면은, 이 책에서는 요걸 굳이 한번 했어요. 그레디언트를 한번 해가지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이 나오는 형태를 만들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넣으면은 발산 마이너스 요거의 r분의 1, 요게 4파이 세제곱 r, 요렇게 써지는 거죠. 이게 쭉 요 두 개 겹치면은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하고 요거 라플라시안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뭐 여기까지 나갔어요. 이제 여기까지 나간 이유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일반 물리학 할 때도 그럴 텐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렇게 써지는 장, 스칼라장 등 포텐셜이 나오는 요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이게 보존력이 되는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벡터들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컬을 해보면은 항상 0이 나와요. 앞부분에 한번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하튼 컬이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을 갖는 것들은 좀 보존력이 되는데 그게 이제 중력하고 전기력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등 포텐셜이 써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벡터장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제 식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된 식 한번 딱 쓰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네. 엄청 굵은 것이죠. 잠깐만 공간 확보를 좀 한 다음에 자, 큰 글씨로 Let's go. 예. 이게 최종적인 깔끔한 모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이항하고 이제 정리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본 거는 디렉 델타를 이용해서 요 벡터장, 하나의 벡터장, 좀 특이한 모양의 벡터장을 기술하는 방법. 근데 그 특이한 모양이라는 결국은 이제 전기장, 여기서 전기장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벡터장을 기술하는 방법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디렉 델타의 활용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적분에서만 활용을 한다. 이어서 호해를 하나 발행했습니다. 호해. 이게 호해인데 호해 한 번 더 호해. 꼭 이거 같네요. 라플라시안처럼 델 한 번 더 한 것처럼. 이 호해에서는 크로네커 델타하고 디렉 델타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유사성은 이름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너무 단순하다는, 내 눈을 의심하게, 설마 이렇게 단순한 거에 이렇게 긴 이름이 붙었어? 특히 크로네커 델타. 근데 그게 끝이고 디렉 델타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디렉은 완전 천재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붙으니 디렉 델타도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걸로 끝, 두 가지 조건 그걸로 끝. 그게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수학적으로 유사한 면도 가볍게 짧게 호해로 이따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